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학입니다. 오늘은 또 누군가의 초대 이벤트를 하려고 왔는데요. 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KR의 초대 이벤트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바바라를 하려고 했었지만 KR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럼 초대 이벤트 KR 달콤한 술과 농담 시작! 자, 그러면 오르모스 항구? 오르모스 항구라면 소메르인데? 어디 보자. 갑자기 오르모스 항구는 왜 간 거지? 자, 그러면 KR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을까나? 아마 저 근처일 것 같은데. 근데 혹시 그 케르베르 아니 케르베르트 맞나? 그 이벤트 할 때도 오르모스 항구 이 근처에 있었는데. 아, 있네요. 혼자 있으니 심심하지? 자, 내 어깨 앉아. 착하지? 내가 여기저기 구경시켜줄게. 황후새는 그렇지 울지 않아요. 그래? 어쩐지 날 거들떠보지도 않더라. 아, 됐어.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동물을 헤아릴 순 없겠지. 그나저나 오랜만이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왔어? 케이아 씨랑 인연이 있나 봐요. 어허, 내가 보고 싶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지? 이 새는 나와 인연이 없으니 더 이상 방해하지 않는 게 좋겠어. 자, 가면서 천천히 얘기하자. 일단 내가 여기 케이아를 온 이유는 단장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진이 무역 안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 봤기 때문이야. 어쩌겠어. 이번 출장도 책임감이 넘치는 내가 맡을 수밖에. 근데 이건 가장 최근 거라서 그런지 뭔가 좋게 생각하자면 업무는 거의 마무리한 데다 출장비도 많이 남았으니까. 군다파, 왜 전선에서 치매 아들을 보조하지 않고 왕궁으로 돌아왔는가? 왕이시여, 반드시 직접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 야외 공연이네. 재밌어 보이는데? 방금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출장비? 참, 그랬지? 남은 출장비는 이렇게 쓸 생각이야. 단장 대행이 출장비를 줬으니 마지막 한 입까지 알뜰하게 써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남은 출장비는 우리가 같이 써버리는 거 어때? 식당에서 맛있는 걸 먹는 게 좋을까? 아니면 배를 타고 수메르성 관광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흥미로운 장난감을 사는 것도... 공금 횡령이 되게 자연스럽게 말하네요. 에이, 그렇게 말하면 섭하지. 자, 가면서 계속 얘기하자. 기사단 규정에 따르면 출장에 사용한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출장비니까 내 계획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이번 기회에 수메르에서 놀아보려고 했는데 혼자서는 기분이 안 났을 거야. 마침 널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함께하지 않을래? 결국에는 출장비 다 너도 여기서 줄곧 바빴으니까 좀 쉴 때도 됐잖아? 아무리 예리한 검도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무뎌지는 법이야. 인생은 짧고 시간은 소중하니까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지. 안 그래? 케이아 씨가 못 가본 곳을 고정시켜 줄게요. 좋아. 그 말만 기다렸어. 경비는 걱정 마. 친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지. 그럼
우리의 짧은 여행을 이번 출장의 여흥으로 삼아보자. 어디로 가는 게 좋으려나? 수메르에 꽤 오래 있었으니까 장소를 바꿔보자. 리월은 어때? 리월을 거쳐서 몬드로 가면 길을 돌아갈 일도 없을 거야. 좋아요. 제가 안낼게요. 시원시원하네. 리월의 총무부는 기사단과 서신으로 연락하는 사이라 거기 주소는 기억하고 있어. 내가 리월에서 아는 몇 안 되는 곳이지. 짐이 많지 않으니까 금방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잠깐만 기다려줘. 정리가 끝나면 리월로 출발하자. 근데 리월 총무부 이렇게 리월 가고 그 다음에 몬드로 가는 그런 거려나? 자, 총무부가 여기다. 리월 항에 재밌는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가 나보다 더 잘 알겠지? 그럼 가이드는 너한테 맡길게. 리월의 명승지를 많이 알고 있어요. 절 따라오면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좋지. 기회가 된다면 여행하며 보고 들은 일에 대해 얘기해줘. 일을 내려놓고 먼 곳으로 여행 와서 견문을 넓히니까 정말 기분 좋네. 여행 중에 또 어떤 뜻밖의 만남이 있으려나? 오르모스 항구의 거리에서 우연히 널 만난 것처럼 말이야. 자, 저쪽을 둘러보자. 케이아와 함께 리월을 둘러보지. 근데 케이아 또 어디로 사라졌지? 혹시 위인가? 어디 보자. 아래에서 뭔가 뜨는데 이 사람한테 한번 말 이 걸어볼까? 가게 가봤어? 인테리어가 멋진데 한번 구경해볼까? 보석업계의 전통명가 명성주입니다. 어떤 보석을 보여드릴까? 자, 어디 보자. 장식이네. 리월 특색 기념품 하나 정도 사는 것도 괜찮겠지. 어때? 나한테 어울릴 것 같은 장식을 찾아줄래? 난 네 안목을 믿어. 명성지의 물건은 비싼데 괜찮으시겠어요? 기념품을 구매하시려는 건가요? 고민된다면 옥장신구는 어떠세요? 점잖고 우아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잘 어울린답니다.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이 있으면 주문 제작이 가능해요. 다만 좀 기다리셔야죠. 좋은 옥은 드물어서 주문이 보름 뒤까지 밀렸거든요. 여행객이라서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 이 예쁜 돌멩이들의 관심은 있지만 아쉬운 대로 포기하는 수밖에 없겠네. 그렇군요. 괜찮아요. 현물을 구매하시려면 해취향의 석두 사장님한테 가보세요. 그분도 옷가공 주문을 받고 계시거든요. 밭석을 고르던 곳이네요. 마침 그것에 대해 경고하려던 참이었어요. 이미 가려진 옥석 원석을 구매하는 건 리스크가 없지만 가려지지 않은 옥석 원석을 잘못 고르면 크게 미칠 수 있죠. 더 말했다간 동종업계분에게 신뢰가 되겠네요. 결정은 손님의 몫이에요. 여행에서 돈을 쓰는 건 즐겁지만 그래도 돈주머니를 잘 간수하셔야죠. 리월 총무부는 민생을 중시해서 종종 천왕군을 보내 사기 근절 홍보를 한답니다. 두 분도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하긴 그건 티바트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긴 하지. 사장님, 충고 고마워. 자, 그러면 한번 박석 사장님한테 한번 가볼까요? 어디 보자. 여기 계시네, 석도 사장님. 박석 고르러 오셨나요? 아니면 재료를 구하러 오셨나요? 모두 준비되어 있답니다. 박석 고르게? 아까 들었던 그거구나. 그럼 우리 옥석이나 구경해보자. 유심히 봐야 해요. 거기 손님, 작은 소리로 말해도 다 들려요. 그렇게 경계하실 거 없답니다.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장사하는데요. 마음껏 둘러보세요.
다 깨끗하고 아무 문제 없는 물건입니다. 우리 가게 박석에서 좋은 재료가 안 나와도 사기는 아니죠. 서로 원해서 하는 공정한 거래 아닙니까? 일리 있네. 물건을 얼마에 내놓든 손님이 낚이기만 하면 문제없는 거래지. 맞습니다. 뭘 좀 아시는군요. 근데 꼭 제가 사기라도 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운을 시험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 손해볼까봐 겁나면 그만두시면 됩니다. 서로 문제 일으킬 필요 없죠. 그럼 전 다른 손님한테 가볼 테니 천천히 구경하세요. 노란색 옥석은 기념품으로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사려고요? 안 살 이유가 없잖아. 재밌는 가게인데 잠깐 놀아주자고. 저 이젠 이것보다 귀한 섯째도 있어요. 네 마음에 안 든다면 할 수 없지. 어이, 오씨, 요즘은 어디서 떼돈 멋이나? 가난한 뱃사람이 떼돈은 무슨?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하고 있지. 자네는 아직도 돌 팔면서 사기치나? 여기 손님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내가 사기치는 걸 어느 눈으로 봤다는 거야? 두 눈으로 똑바로 봤지. 아니, 이분은 케이아 대장님 어쩐 일로 리월까지 오셨습니까? 아, 친구랑 리얼에 놀러 왔어요.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추천해줄 만한 식당이 있나요? 만민당이 좋죠. 묘사분의 따님이 요리를 잘하고 가격도 적당해요. 제 아내가 거기 생선 전골을 좋아하는데 가서 드셔보세요. 참, 아내가 늘 대장님이 도움 주신 일을 얘기하곤 해서 대신 감사 인사를 드릴게요. 아내? 아, 그랬죠? 아내분은 어때요? 몸은 건강하세요? 건강합니다. 저기 지금 제가 남쪽 부두에 가야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어서 가보세요. 누군지 생각났어. 몬드랑 리월을 오가면서 운송업을 하는 오선장이었지. 오씨가 누군지 까먹으셨군요. 어쩐지 아까 대화가 좀 어색하더라니. 오씨는 평소에 말이 많은데 오늘은 빨리 가네요. 혹시 어떻게 알게 된 사이입니까? 오 선장님 채이아 씨에겐 신세진 일이 있어요? 똑똑하네.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사실 별일 아니야. 몬드로 가는 화물선의 누수를 막느라 힘을 다 써서 기절한 오선장을 내가 몬드성으로 데려갔거든. 이상하네요. 오씨가 고집이 좀 있어도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란 건 다들 아는 사실인데 말이죠. 한 번은 오씨의 큰아들이 가산에서 놀다가 넘어진 걸 보고 제가 상처에 붕대를 감아줬더니 다음날 오씨가 와서 박석 2개를 고르셨지 뭡니까? 오씨 성격상 은인을 만나면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끝도 없이 할 텐데 참 이상하네요. 그때 배에 구멍이 났거든. 그래서 물이 막 들이닥치니까 화물 지키는 것도 힘들었을 거야. 몬드 근처까지 온 것도 기적이라니까. 배에 구멍이 났다고요? 알겠다. 교활한 동종업계 사람이 장사가 안 돼서 경쟁자 상대로 비열한 수법을 쓴 거군요. 워낙 힘들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날이 밝기도 전에 배 타고 나가곤 하죠. 근데 요즘 떼돈을 번 건지 배도 안 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더군요. 요즘은 경쟁이 치열해서 돈 벌기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하루라도 장사를 안 하면 적자인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말이 샜네요. 아무튼 장사꾼에게 물건은 목숨보다 중요하죠. 그 친구 배에 중요한 물건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케이아 씨는 좋은 지사네요? 당연하지. 내 눈을 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난 정직하고 선량한 페보니우스 기사라고. 그러고 보니 몬드에서 오셨다죠? 그럼 다관을 추천할게요. 오늘 마침 다관에서 영웅호걸 규염공 전기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화유다관에 가보세요. 재밌을 것 같네. 그럼 우리도 구경하러 가보자. 화유다가 어디 그러면 대충 어디인지는 바로 알겠는데 아마 이쪽 절말은 아마도 리월에서 화유다관에서 이야기 듣는
그걸로 끝날 것 같은데 여기가 화유타관이구나. 자리 찾아서 앉죠. 아, 케이야 대장님. 와, 또 이런 우연이 또 만났네요. 남쪽 보도로 가신 거 아니었나요? 아, 난 걸음걸이가 빨라서 금방 되돌아왔지. 뭐? 호씨, 방금 만문집사의 딸한테 줄 서첩 사러 간 거 아니었어? 남쪽 부두는 언제 갔다 왔대? 아유, 그냥 내버려 두셔. 이렇게 대놓고 사람 난처하게 하는 게 어딨어? 두 분은 현지인 같진 않네요. 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호송원이라 외국인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하는데 괜찮다면 같이 앉으시죠. 리월의 다가는 시끌벅적하네요. 천사의 몫이 생각나요. 오 선장님은 딸에게 줄 물건을 사러 가셨던 건가요? 네네, 다 케이야 대장님 덕분이지요. 대장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딸은 지금 없었을 겁니다. 호씨, 그게 무슨 소리야? 오시안에는 몬드 사람이니까 일하거나 처갓집에 가다가 이분을 만났겠지. 난 아내랑 처갓집 갈 때 케이야 대장님을 만났어. 아까 말한 그때 말고 또 만난 적이 있어요? 말하기 부끄럽지만 임신한 아내와 처갓집에 갈 때 다운 와이너리 근처에서 보물 사냥단들을 만난 적 있어. 아이쿠, 위험했겠네. 다친 데는 없었지? 지금 멀쩡하게 있으니까 당연히 무사했겠지. 그래서 이 대장님이 너희 부부를 구했다는 거지? 그래, 아내가 도움을 요청한 소리를 듣고 온 케이야 대장님이 강도를 쫓아냈어. 다치고 놀란 아내를 본 대장님은 아내를 와이너리로 보내서 보살펴 주셨지. 호씨 자네는 어디 있었는데? 난 물속에 있었어. 뭐? 물에는 왜 들어갔어? 강도를 만났는데 물속으로 도망쳐봤자 무슨 소용이라고? 아니, 강도가 날 물속에 던졌어. 옷까지 다 벗기고 말이야. 이상한 취미를 가진 강도네.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을 벗기고 물에 빠뜨리다니. 그래서 다시 무트로 올라온 거야? 보물 사냥단은 몰려다니니 오 선장님 같은 일반인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들 무사했으니 됐죠? 케이야 대장님, 저 대신 수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미 많은 신세를 졌으니 더 이상 빚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 제가 나약한 탓이에요. 체면 구긴 건 어쩔 수 없지요. 강도는 절 모욕하려고 물에 던진 다음 아내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하지만 제가 수영할 줄 아는 건 몰랐지요. 전 수영을 못하는 척하다가 강도들이 등을 돌릴 때 몰래 올라가서 아내를 구하려고 했는데 대장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내를 구해주실 줄은 몰랐지요. 물에서 나와 대장님과 아내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바지랑 옷을 한참을 찾아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대장님은 이미 멀리 가버렸고 전 알몸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황당하네. 그래서 다운 와이너리까지 쫓아갔는데 날 발견한 메이드가 와이너리의 어르신을 불러와서 날 때려 눕혔어. 와이너리 어르신이라면 다이루크 알몸에서 갑자기 나타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아내가 깨어나서 젊은 어르신께 한참을 설명한 뒤에야 어르신은 사정을 파악하셨지. 마지막엔 우릴 성문까지 데려다 주셨어. 아이고, 미안. 체면이 말이 아니네. 그래, 아내한테 아주 한 소리 들었지. 에이, 미안해요. 다른 사람한테 이 일을 알릴 생각은 없었는데. 아닙니다. 케이야 대장님에게 진 신세는 갚을 길이 없어서 당신을 볼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 신세는 제가 열심히 갚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고 하셨지요. 차값은 제가 낼게요. 다관의 요리는 저렴하지만 맛이 별로예요. 제가 과일을 사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사람들과 대화하기. 광지부터 범가 어르신이 들으셨으려나? 오씨는 말주변이 없네. 장 아주머니? 오씨도 참. 아이고, 미안. 못 참겠어. 오케이요. 오 선장이 굳이 뒷얘기를 말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뭐 본인이 개의치 않으니까 나도 상관없지.
케이아 씨는 일부러 오선자님의 일을 언급하지 않은 건가요? 처음에는 진짜로 잊은 게 맞아. 나중에 딸을 언급해서 기억났지. 그때 다이루크는 어떤 변태가 메이드를 추행하는 줄 알고 대검을 들고 나갔어. 그렇게 화난 모습은 보기 힘든데 말이야. 어, 나한테 신세진 사람이 워낙 많아서 신세 기록부를 뒤적여 봐야 기억이 날까 할 정도라니까. 기록부? 이봐, 설마 진짜 믿은 거야? 내가 그런 걸 기록부에 기록하는 사람으로 보여? 오 선장은 그냥 겸사겸사 도운 거였어. 그걸로 뭘 요구할 생각도 없었고, 적어도 지금은? 응? 뭐지? 과일을 사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드시지요. 잘 먹을게요. 과일 몇 개일 뿐입니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별 말씀을요. 나중에 제 약 사업 규모가 커지면 제대로 된 선물을 페보니우스 기사단으로 보내겠습니다. 약? 오씨, 벤일 그만두고 약 장사로 전업했어? 벤일은 너무 힘들어. 경쟁도 심하고 버는 돈도 적어서 그만두기로 했지. 난 불복녀의 주주가 돼서 불복녀가 제작하는 새로운 약에 자금을 후원하기로 했어. 벤이라는 사람은 비 오는 날에 다리가 아픈 고질병이 있는데 바로 그걸 치료하는 약이지. 나도 그 병을 앓고 있어.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면 부두에서 일하는 형제들도 한결 편해질 거야. 좋은 일도 하고 벌이도 안정적이니 직접 벤이라는 것보다 훨씬 낫지. 공동 출자 협상도 끝났어. 일단 100만 정도 투자하려고. 대단한데? 오 씨한테 그런 인맥이 있을 줄은 몰랐어. 백출 선생님이랑 논의한 거야? 아니, 그분의 스승님인 백부자 선생님과 협상했어. 의술이 뛰어나고 인심도 좋으시더라. 내가 비 오는 날에 다리 아픈 걸 알고 호방신고란을 몇 알 주셨는데 약이 잘 됐더라고. 먹으니까 다리가 안 아파. 백출 선생의 스승? 그래, 그분께 이 약을 부두에 있는 형제들한테 추천하겠다고 하니까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제조법을 무상으로 공개하기로 하셨어.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이건 조상님을 거스르는 결정이래. 그래서 좋은 분이라고 한 거야. 하지만 우리 호송국이 불복녀 물건을 호송하다가 백출 선생과 얘기 나눴을 땐 분명 스승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는데. 확실히 배출 전설 임무 때도 그랬었는데 그러면 혹시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이름이 배출이 항상 목에 계속 두르고 있는 그 하얀 배 기억이 뭐?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오 선장님, 그분이랑 어디서 만났죠?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의심스럽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아주 기품 있는 분이었다고요. 기품 있는 분이랑 잠깐만. 그러고 보니 우리 조카 사위가 전에 약장수한테서 용한 제조법을 구했거든? 거금을 주고 샀는데 불복녀에 가서 아규 씨에게 보여주니까 평범한 진통제라고 하더라.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건 아니랬어. 그래서 말인데 그 사람 혹시 백발의 염소 수염을 길렀어? 그렇긴 한데... 오 선장님, 큰 금액을 투자하셨으니까 백출 선생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약도 보여주시고요. 뭔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케이아 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출 선생님께 물어보면 확실하겠군요. 물론 오해일 거예요. 걸음이 빠른 걸 보니 조급한가 보네. 제가 배출 씨를 알아요. 같이 가서 물어볼까요? 사기를 당했다면 당한 건 오 선장인데 왜 너까지 조급해하는 거야? 일단 본인이 직접 상황을 파악하게 두자고. 너도 나도 다크 히어로나 리월 대업이 아니잖아? 응? 너 설마 몰래 리월에서 대업 놀이를 한 건 아니지? 네 성격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리월 항도 리월 항만의 규칙이 있으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끼는 것보단 총무부가 처리하는 게 나아. 우린 놀러 왔으니까 본래 목적을 잊지 말자고. 계속 이야기나 듣자. 오, 누가 올라왔네. 이야기를 해보자면
웅대한 뜻을 품고 전통을 바로잡으려 했으나 무력하게도 속세엔 사악한 기운이 가득했다. 공자 환광은 속세의 혼란을 견디다 못해 산과 강이 있는 곳으로 종적을 감췄다. 우연한 계기로 그는 선인의 가르침을 받아 선법을 배웠고 그 후 스승의 명에 따라 속세에서 요마를 퇴치하며 정의를 수호했다. 벌써 끝이구나. 차 명인이 이야기를 한 번에 다 들려줄 줄 알았는데 케이아 씨는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해요?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구하는 영웅 이야기는 나쁘지 않지. 그런데 과연 영웅이 희생하는 순간 망설임이 없었을까? 그건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거야. 이야기가 끝났나 보군요. 사기꾼이었나요? 백출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제가 속은 게 맞더군요. 아우, 뭘 멀뚱히 서 있어. 총무부에 신고부터 해야지. 진정하세요.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다음 해야죠. 아, 그것보다 그 사람과 연락은 되나요? 제가 돈을 더 찾는 대로 암상 찻집으로 가서 그에게 전달하기로 했으니 이대로 자취를 감추진 않을 거예요. 다음 만남을 약속했다는 거군요. 사람을 쉽게 믿은 제 탓이니 속아도 싸죠. 요즘 같은 세상에 착한 바보는 살아남기 힘들지요. 그렇지 않아요. 착한 사람은 존경받아야 하죠. 착한 젊은이 위로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돈은 내가 직접 되찾을 거야. 결과도 내가 감당해야지. 나이 먹고 젊은이한테 위로나 받다니 인생 참 헛살았군. 케이아 씨에게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지금 해야 할 일은 총무부에 신고하는 거야. 하지만 뭔가 더 하고 싶어요. 날 따라와. 응? 뭘 하려는 거지? 난 리월 대업인 네가 어떻게 그를 도울지 궁금한걸?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참견할 수는 없잖아. 적어도 눈앞에 있는 사람은 돕잖아요. 의외인걸? 넌 내가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영광이지만 알다시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응? 케이아 씨는 정사정사 오 선장님을 구했잖아요. 심지어 그 일을 특별히 기억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전 케이아 씨가 도와줄 거라고 믿어요. 판단의 논리가 아주 단순하네. 너무 단순해서 귀여울 정도야. 하지만 나쁘지 않아. 그럼 대협이랑 같이 가주지 뭐. 역시 케이아한테는 또 뭐가 있는지 참. 일단 오 선장한테 좀 말을 걸어볼까요, 다시? 오 선장님, 신세 한번 더 지실래요? 케이아 대장님? 제가 당신의 돈을 찾아주고 그 사기꾼을 분노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다시는 당신을 해코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신세질 대상이 한 명 늘어도 괜찮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번에 당신이 신세져야 할 사람은 여행자예요. 이 친구가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감명 깊게 들어서 권선징악을 하고 싶다더군요. 케이아 대장님, 여행자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죠. 케이아와 상의한다? 그러면 이 리월 대업의 말대로 해요. 내일 암상 찻집에서 보죠. 대체 뭘... 일단 이틀날 8시부터 좀 기다리면 자, 이제는 암상 찻집으로 가면 되겠죠? 왔구나. 그럼 난 위층으로 갈게. 넌 이따 올라와. 걱정하지 마. 내 손을 거친 행운의 동전은 얌전히 내 말을 들을 테니까.
던지기 전에 꼭 그 녀석에게 어떤 면일지 맞춰보라고 할 거야. 내가 턱을 만지면 앞면, 이마를 짚으면 뒷면이라고 해. 턱을 만지면 앞면, 이마를 짚으면 뒷면. 암호 같은 거겠죠? 턱은 앞면. 정반대 같네요. 손님, 누구 기다리세요? 잠깐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규칙을 지키면서 차를 마시면 다 손님이죠. 어서 앉으세요. 자, 위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그럼? 장아 아주머니라고. 이렇게 보니까 리얼도 괜찮네. 그냥 여기서 살까? 몬드로 돌아가면 또 비위 맞춰주는 녀석들 뿐이라 시시하단 말이지. 난 가문이 남긴 재산을 쓰고 싶지 않아서 밖으로 나온 거야. 이해합니다. 리히 씨처럼 원대한 포부를 가진 젊은이는 가문의 재산에 의지하고 싶지 않겠죠. 어? 뭐야? 말도 없이 여기 앉으려고 하네. 옆에 사람 있는 거 안 보여? 고작 합성일 뿐인데 째째하게 굴지 마시죠. 여긴 자리도 모자라고 뭐 이리 좁은 거야? 좋아, 오늘은 참고 넘어가 줄게. 이 집 차가 내 입에 좀 맞았으면 좋겠네. 합석한 분의 호칭이 어떻게 되시지요? KS랑 미리 설정을 정했지. 나는 고아파의 풋내기 외문 제자요? 이건가? 전 고아파의 외문 제자예요. 차 나왔습니다. 천천히 즐기세요. 에이, 차 맛이 영. 백 선생은 말투가 범상치 않군. 타향에서 선생처럼 교양 있는 신사를 만난 것도 인연이니 차는 내가 사지. 인연이 맞지요. 그러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합석한 너도 같이 마셔. 끄덕. 타양에서 오셨나요? 딱 보면 모르겠어? 우리 가문은 대대손손 몬드에서 살고 있지. 난 집안이 따분해서 외국을 여행하는 중이야. 리얼항은 풍경이 참 아름답군. 여기에 바다가 보이는 저택을 사면 해마다 휴가를 올 수 있겠어. 생각해보니 괜찮네. 용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재미삼아 골동품 가게에 투자해볼까? 재미삼아 투자한다니 허풍은 아니죠? 고작 몇 천만 모라로 허풍 떨 필요가 있나? 이 정도 돈은 별거 아니잖아? 리히 씨, 일반인에게 있어서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젊은이가 놀랄만 합니다. 내 이름은 알베르트, 성은 리히야. 하인들은 날 리히님이라고 부르는데 백 선생은 특별히 날 이름으로 불러도 좋아. 알베르트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천만에. 마침 백 선생에게 리월 가이드를 부탁하고 싶거든. 물론 공짜는 아니야. 숙식도 제공하고 매일 5만 모라를 보수로 줄게. 저는 강호를 떠돌며 영웅과 준걸만 사깁니다. 속된 돈에는 관심 없지요. 알베르트 씨 같은 호걸과의 동행은 바라던 바입니다. 리월에서의 일정은 저에게 맡기시죠. 즐거운 여행을 보장하겠습니다. 합석한 너도 동행을 허락하지. 참, 넌 무슨 제자라 했더라? 무슨 고가파? 고아파예요. 이상한 이름이네. 리얼에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고화파는 처음 들어보는데. 작은 문파인가? 리월에는 수많은 문파와 명문 집안이 있습니다. 알베르트 씨가 못 들어본 세력이 있는 것도 정상이지요. 그렇군. 그래도 문파 이름이 참 이상한걸? 너희 문파 사람은 뭘 잘하지? 뭐 묘기라도 부릴 줄 아나? 남쪽 부두에서 그런 사람을 봤는데. 고아파는 무예를 가르치는 제대로 된 문파예요. 묘지는 길거리에서 보시죠. 어울려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찻값은 이따 제가 낼게요. 내 이름에 달아두라고 이미 종업원에게 말했어. 번거롭게 다시 불러서 계산 안 해도 돼. 전 당신들과 친하지 않으니 사양하겠습니다. 젊은이 몇 마디 들었다고 너무 진지하게 굴 필요는 없어요. 사람 성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꼭 네 찻값을 내겠다면 어쩔 거지? 해보자는 건가요? 두 분 다 화 좀 시키시죠. 암상 찻집에서 싸움이라니요. 쫓겨날 겁니다. 젊은이가 기운이 넘치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사소한 일로 화낼 필요는 없지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그럼 귀찮으니 동전으로 승부를 가리죠. 제가 마치면 제 찻값은 제가 낼게요. 네가 마치면 넌 네 몫만 내고 내가 마치면 나더러 3명의 찻값을 내라는 거지? 원래 내가 내려고 했으니 상관없긴 한데 네 태도는 용납할 수가 없군. 네가 마치면 3사람 몫을 내. 그래야 공평하지. 무례하군요. 그럼 제가 마치면 돈을 낼 테니 당신은 고아파에 사과하세요. 사과하지 뭐. 대신 규칙을 좀 바꿔. 여러 번 던져서 많이 맞힌 사람이 돈을 내기로 하자고. 싸우지 않으면 좋죠. 미소가 부를 가져다주는 법이랍니다. 백 선생도 같이 하자. 녀석이 당신을 쪼잔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 거야. 굳이 저분과 기싸움을 할 필요 있겠습니까? 백 선생, 선생은 저 녀석 편이야, 내 편이야? 전 당연히... 선생이 이겨도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푼돈이니까 내가 가이드 비용 셈치고 줄게. 알겠습니다. 저도 소시적에 주사위 노래를 좋아했는데 이것도 비슷하겠죠. 푼돈일 뿐이니 같이 놀아드리겠습니다. 좋아. 참, 모라는 양면이 똑같은데 이걸로 어떻게 내기 하지? 간단해요. 재산대로 가서 붓을 빌려 표시하면 되죠. 그거 좋군. 내가 계산대로 가서 모라 한쪽 면에다 줄을 그려달라고 할 테니 잠깐 기다려. 강호엔 나온 지 얼마 안 된 모양이군요. 조금 당했다고 바로 자존심 싸움을 하다니. 오늘 저도 우연히 저 몬드 갑부를 만났습니다. 원래는 사업 약속이 있어서 파트너에게 협력 자금을 받던 중에 만났지요. 강호에서는 미소로 사람을 대하고 상대가 부자라면 체면도 살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부자가 신나면 당신에게 베풀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너무 충동적이군요. 자, 미리 말해두지. 검은 표시를 한 면이 앞면이고 표시가 없는 면이 뒷면이야. 던지기 전에 먼저 결과를 맞춰야 해. 던진 뒤에는 모르게 없어. 그리고 좋아요. 3사람이 돌아가면서 던질 거야. 공평하군요. 알베르트 씨의 제안이 딱 좋겠습니다. 먼저 알베르트 씨가 던지시죠. 좋아. 그럼 내가 던질게. 잘 봐. 아참, 묻는 걸 까먹었군. 백 선생은 어느 쪽에 걸 거지? 동전 던지기라면 확률이 반반이군요. 전 뒷면에 걸겠습니다. 나도 뒷면으로 할게. 넌 어디에 걸 거야? 턱을 만졌어? 턱이면 분명 앞면이고 이마가 앞면이요. 뒷면이요. 예산 바뀐걸? 아이고, 제가 맞췄군요. 아유, 운이 참... 나도 맞췄어. 내가 사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겨우 첫 판이에요. 우리 셋 중에 한 명이 계속 틀리면 탈락시키고 남은 둘끼리 맞히기로 하자. 그럼 상황 정리가 빠를 거야. 이번에는 네가 던져. 못 맞히면 내 탓할 수도 있으니까. 자. 잠시만요. 이번에는 제가 던지겠습니다. 백 선생이 던진다고? 두 분은 젊어서 혈기가 과합니다. 만약 알베르트 씨가 이번 판에서 못 맞히고 젊은이가 맞힌다면 무승부가 돼서 또 싸울 게 뻔하지 않습니까?
아, 돌발 상황에 어떡하지? 동전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세상 물정의 밝은 우리는 알지요. 주사위에는 부릴 수 있는 수작이 아주 많습니다. 주사위 속에 장치를 설치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사람도 있지요. 만약 다음 판도 알베르트 씨가 마치고 젊은이가 틀리면 저랑 알베르트 씨가 겨루게 될 테니 젊은이는 사과받을 기회가 없겠지요. 나중에 동전으로 속임수를 쓸 수 있다는 걸 안 젊은이가 저와 알베르트 씨가 짜고 쳐서 돈을 뜯어내고 고화파를 모욕했다고 오해하면 따지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해 없도록 먼저 말해두어야지요. 동전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동전에 설치된 장치를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케이아 씨가 아직도 웃고 있어? 역시 백 선생은 꼼꼼하군. 가이드를 부탁한 게 옳았어. 자, 받아. 장치를 설치한 동전은 무게가 일반 동전과 다르죠. 하지만 이 동전은 무게가 일반 동전과 같군요. 직접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요. 위험했다. 백 선생은 어느 쪽에 걸 건가? 이번에는 뒷면에 걸겠습니다. 뒷면이라. 결과가 또 뒷면일지도 모르지. 뭐 나도 뒷면으로 하겠어. 너는? 뒷면이요. 케이아 씨가 턱을 만지면 앞면이라고 했지. 앞면이요. 역시 턱을 만지면 앞면이었구나. 처음에 틀린 줄 알았는데 앞면이다. 내가 우연히 맞춘 건가 아니면 케이아 씨가 이미 운은 다 자기 손에 달린 법이죠. 이제 모두가 한 번씩 졌군요. 알베르트 씨와 저만 맞히는 것보다 낫지요. 이젠 제가 던질 차례예요. 자, 동전 받아. 백 선생은 이번에 어느 쪽에 걸 거야? 이번은 애매하군요. 괜찮아. 재밌게 즐겼으니 결과는 너무 신경 쓰지 마. 하루에 가이드 비용으로 5만 모라를 주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는 푼돈이잖아? 맞는 말이네요. 그러면 앞면으로 하겠습니다. 내 차례네. 이겨도 겨우 차값이니 감흥이 없는걸. 아무래도 좋으니 난 뒷면으로 하지. 이마를 만지면 뒷면. 앞면? 앞면이네. 다행이다. 이제 최희아 씨 차례야. 앞면이네요. 내기를 하기로 한 사람은 두 분인데 돈을 내는 사람은 저로군요. 이거 참... 아니면 한 판 더 할까요? 좋지. 꽤 재밌으니 몇 판 더 해도 좋아. 두 분이서 노세요. 째째하네. 그러면 우리 둘이서 하지. 알베르트 씨, 판돈이 없으니 시시하네요. 돈을 좀 걸을까요? 너무 신중한 거 아닌가? 이 정도 돈은 아무래도 좋으니 이렇게 하자. 선생이 맞히면 방금 차값은 내가 내고 선생이 지면 뭐 어쩔 수 없지. 좋습니다. 바라던 바군요. 자, 동전을 줄 테니 던져봐. 난 앞면에 걸지. 저는... 선생도 앞면에 걸면 둘 다 틀릴 수도 있잖아. 각자 다른 면에 걸어야 하지 않겠어? 그렇네요. 어차피 운이 달린 일이니 뒷면으로 하겠습니다. 아망제군께서 저를 축복하셨군요. 알베르트 씨, 차는 잘 마시겠습니다. 잊을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많이 걸지 그랬어요. 겨우 이 정도 땄다고 신나기는 난 시시한데 말이야. 큰 돈을 따야 재밌지. 그러면 한 판 더 할까요? 좋아. 이번에는 판을 키워서 5만 모라로 하자. 그건 조금 많지 않나요? 그 정도면 푼돈이지. 하루 가이드 비용일 뿐인데 뭐. 좋습니다. 전 뒷면에 걸지요. 좋아. 그러면 난 앞면으로 하지. 뒷면. 앞면. 오호. 아이고, 운이 나빴군요. 욕심을 부리지 말 걸 그랬습니다. 5만 모라라니.
알베르트 씨, 제가 실수로 돈을 안 가져왔는데 가이드 비용에서 5만을 가불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불? 그건 안 되지. 난 현찰만 취급해. 오늘은 재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겨우 5만 모라일 뿐이니 내겠습니다. 5만이라니? 방금 내가 말한 금액은 5만이 아닌데? 그럴 리가요. 착각하신 게 아닌가요? 5만 모라라고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5만이 아니라 100만이라고 했잖아. 100만? 제정신이십니까? 알베르트 씨, 부자들은 장난으로 100만을 부를 수 있지만 저 같은 일반인은 무리입니다. 아니 진짜야. 난 방금 100만이라고 했어.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 젊은이 100만이라고 하는 걸 들으셨나요? 네, 100만이 맞아요. 그럴 리가요. 제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분명히 5만이었는데. 너희 둘 한패인 거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얼렁뚱땅 동전 내기를 하지 않나? 내가 치니까 둘 다 100만이라고 하지 않나? 하! 평소에는 사람을 속이기만 했지 오늘 풋내기 2명에게 걸릴 줄이야. 채! 이렇게 한다고 내 돈을 뜯을 수 있을 줄 알아? 너희는 사기치려면 한참 일러. 방금까지 시끄럽게 내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못 들었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을 불러오면 너희 꼼수는 바로 들통날 거야. 난리도 아니군. 대낮에 사기꾼이 내 돈을 뜯어가려고 하다니. 종업원! 종업원! 아, 추하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암상 찻집은 규칙을 지키는 손님만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 소란 피우지 마세요. 잠깐! 쫓아내지 말고 저 두 사기꾼이 내 돈을 뜯어가려고 했으니 당신이 해결해 줘야지. 여기서 자리를 차지하면서 다른 손님 방해하지 마세요. 무슨 일 있으면 저쪽으로 가서 얘기하시죠. 자, 그럼 종업원을 따라가서 이야기 좀 찌어 들어볼까요? 두 분 어떻게 된 일이죠? 아, 이거 참. 리얼 말로 하자면 도리어 걔한테 물린 격이지. 저 사람은 아까 우리랑 도박한 사람이야. 나한테 25만을 따갔고 우리 둘에게 또 80만을 따갔지. 마지막에 겨우 5만을 줘놓고 주기 싫어서 억지 부리는 거야. 다 계산하면 100만이니까 듣기에는 그럴듯하네요.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옆 사람한테 물어봐. 저 자식 목청이 커서 다 들었을 테니까. 여러분, 조용히 즐기시는데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이고, 왜 이제 오는 거야? 저 백발이 도박으로 돈을 땄다고 시끄럽게 떠들어대서 당신이 안 왔으면 총무부에 신고할 뻔했어. 뭘 봐? 재수없게 이런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 여기 계산할게. 새로운 사장님께서 정하신 규칙에 따르면 내기는 괜찮지만 도박은 금지예요. 서로 딴 돈을 돌려주시죠. 그럼 이번 일은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천암군이 오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돈을 줘야 하는데? 난 돈 없다고. 최근에 2건 벌었잖아. 한 건은 마침 딱 100만 모라고. 아참, 차값도 내야지. 설마? 이분을 잘 대접해주세요. 아니 인정할게. 돈 주면 되잖아. 원래 네 돈도 아니었으니 우리가 회수할게. 어허, 오 선장과 대화하기? 이쪽, 마침 있네요. 오 선장님, 방금 2층 모퉁이에서 잘 들었죠?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씨, 너 오늘 이 몬드 자식이랑 짜고 친 거 맞지? 손님들도 다 네가 부른 사람이고 네가 어디서 사는지 그리고 네 아내랑 딸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기억해두었으니 두고 보자고. 또 내가 너 같은 사기꾼을 무서워할 것 같아? 어디 한번 해봐. 입만 살아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허세 부릴 수 있는지 보자. 눈치챈 걸 보니까 그렇게 멍청하진 않나 보네. 너희 둘도 우쭐거리지 마. 두고 봐. 내가 너희 꼭 찾아내서 복수할 거야. 오히려 당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두 분이 다실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찻집 2층의 손님들은 두 분이 착석하기 전에 여기서 기다리다가 두 분이 나가자마자 모두 떠나셨는데 두 분이 이 손님을 함정에 빠뜨린 거 맞으시죠? 아, 진작에 눈치챘군. 규칙대로라면 어떤 이유든 찻집에서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건 새로운 사장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여행자님을 높이 사시니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부디 이유를 들려주시겠어요? 아, 역시 낯선 곳에서 일을 벌이면 주인장이 언짢을 수도 있긴 마련이지. 뭐 예상은 했어. 대혁, 리얼에서는 네가 더 유명하니까 설명은 너에게 부탁할게. 오선자한테 사지 알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두 분은 정의를 구현하셨으니 방해해선 안 되겠죠. 사장님께는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절 찾아오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오 선장님, 제 약속 기억하시죠? 분노하고 절망하는 놈의 모습을 보세요. 저희가 할 일은 다 했네요.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용의자가 바로 이 사람인가요? 맞아. 이 녀석이 오 씨의 돈을 뜯어갔어. 셰프라니, 증거는 있어? 이봐 오씨, 돈도 돌려받았으면서 왜 신고한 거야? 현명하게는 네 소액 사기 혐의는 이미 체포 기준을 충족했어. 게다가 이번 신고가 사실이라면 가중 처벌받겠지. 신고자의 증인이 있습니까? 괜찮으시다면 같이 가서 사건 기록을 도와주세요. 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건에도 휘말리신 겁니까? 아하하. 그렇다면 따라오시죠. 증언을 제공해 주시면 사건도 빨리 진행될 겁니다. 오래 걸리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너도 멍하니 있지 말고 따라와. 손대지 말고 말로 해 말로. 사람 끌어당기지 마. 뭐 여인자와 일행 관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케이아 대장님, 그리고 이쪽 젊은이도요. 어떻게 보답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마침 좋은 보답 방법이 있는 거려. 오 선장님, 우린 리얼에 여행하러 왔는데 추천할 곳이라도 있나요? 생각해 볼게요. 좋은 곳이라면 바다 낚시에는 관심이 있으신가요? 오, 야외에서 노는 것도 재밌겠죠? 갑시다. 해변으로 가지. 자, 그럼 해변으로 가볼까요? 그나저나 케이야 아직 이거 결말 1도 아직 안 끝났네요. 꽤나 길네요. 근데 어디였더라?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 거 같은데. 아, 그리고 이 사람 맞나? 아니네. 여기 있는 이 근처 NPC 중에서 따로 누구한테 말 걸면 어떤 배, 저 주황색 화려한 배를 탈 수 있거든요. 위험이다. 낮은 곳? 대체 어디지? 길 잃었다. 여긴가? 나쁘지 않은 유흥거리였네. 너랑 행운의 동전의 공이 아주 컸어. 제가 동전을 던질 때 아무 문제도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걱정하지 마. 이건 내 행운의 동전이니까. 이 동전이랑 통하는 방법은 이미 알려줬잖아. 넌 아직 미숙하지만 동전이 협조적으로 나와줘서 덕분에 아무 일도 없었지. 케이아 씨는 대체 어떻게 동전을 조작한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잖아. 어떻게 원하는 면이 나오도록 동전을 회유했냐고 물어봐야 하지 않겠어? 내가 동전을 던질 때마다 속으로 동전에게 우스갯소리를 해주는데 동전이 웃긴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협조해줘. 다만 나와 동전이 충분한 관계를 쌓아야 가능해. 낯선 동전이라면 얌전히 내 말을 따르지 않거든. 두 번째 내기 때는 조금 의외였어요. 나도 녀석이 동전에 뭔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할 줄은 몰랐지만 상관없었어. 노름꾼은 늘 예비책을 마련하고
도박판에 나서는 법이니까. 계산대로 갔을 때 표시가 된 동전을 하나 더 준비했거든. 덕분에 녀석은 행운의 동전의 비밀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우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지. 하지만 상관없잖아. 녀석이 천천히 우리의 함정에 빠지는 걸 구경하는 것도 재밌거든. 돌발 상황도 짜릿했고 말이야. 녀석이 본인이 제시한 가능성에 당하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 내가 녀석이랑 같은 면을 선택하고 우리 둘은 마친 결과가 다르도록 유지하면 차값은 녀석이 낼 수밖에 없지. 물론 녀석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랬으면 더 재밌었겠지. 두 분은 제가 봤던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하시군요. 전부식해서 생각해내기는커녕 들어도 이해가 안 되지 뭡니까? 착한 마음에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튼 제 두남머리도 이거 하나는 압니다. 은혜는 배로 갚아야 한다는 걸 말이죠. 전 두 분의 가족도 친구도 아니리 아무 이유 없이 두 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죠. 앞으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알려주세요.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어? 또 저한테 신세 질까봐 걱정. 제게 신세를 지는 사람은 두 종류뿐이에요. 하나는 제 친구고 또 하나는 제 정보원이죠. 제 정보원이 되면 반드시 절 따라야 하는데 둘 중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전... 또 망설이시네요. 제 친구가 될 엄두는 안 나고 정보원이 되면 위험할까봐 걱정되고. 뭐 괜찮아요.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재밌는 방법이 생각났으니까요. 동전 던지기로 정하죠. 이건 행운의 동전이 아니라 제가 계산대에서 빌린 그 동전이에요. 앞면은 친구고 뒷면은 정보원이 되는 거니까 결정은 바위의 신에게 맡기죠. 앞면인가요? 뒷면인가요? 맞춰보세요. 어떤 결과를 원하시죠? 케이아 씨는 왜 돈전에 다시 넣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니, 계속 고맙다고만 하면 서먹해지겠군요. 여기 낚싯대 받으세요. 행운의 돈전. 전부원과 친구 둘 중에 뭐가 되고 싶으세요? 그래서 결국엔 대체 어떤 게 되었을까요? 그나저나 진짜로 많이 왔네요. 이렇게 지니까 당연히 지금 거의 1시간인데 와. 그러면 오늘도 은하비였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케이아 결메일 2로 오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